자, 우리 그래비메트리에서 우리가 이제 시로를 걸러서 이제 주로 이제 열 처리를 많이 합니다. 열 처리하면은 높은 온도에서 이제 산소랑 반응해서 이제 태워질 건 다 태워지고 마지막에 가장 안정한 상태로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걸 보시면요. 이 서모그래비메트리라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TGA라고 약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서모는 열을 뜻하고 그래비메트리는 무게죠.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서 이제 무게를 재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아주 전형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칼슘을 이제 분석합니다. 칼슘을 분석하는데 이게 이제 칼슘 이온을 침전시킬 수 있는 요 물질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어, 이제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런 유기물을 이제 섞어서 이제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침전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전을 이제 잘 걸러서 이제 말린 다음에 이 침전을 요 서모그래비메트리 하는 요 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온도를 쭉 가열하면서 이제 무게 변화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열하니까 여기서 이제 유기물들이 이제 특정한 원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무게가 감소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요. 한번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 이해하기에 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쭉 가열합니다. 이제 이 X축이 이제 온도고 Y축이 매스 로스, 그죠? 이제 처음에 어, 무게를 정확히 이제 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퍼센티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약 한 200도씨가 되기 전까지는 요 물질이 이제 그냥 쭉 무게 변화가 없어요. 어, 여기 이제 이게 100도 훨씬 넘어서까지 무게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요 구조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은 100도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수증기가 돼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냥 일반 상태의 물이고, 이 물 분자가 이렇게 어떤 결정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결합이 돼 있어서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결정수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 온도를 보시면은 한 150도 정도 이상이 돼야지 무기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잠깐 일정한 무기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더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급격하게 이 무게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동안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빠져나가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물질, 이제 요 구조상 어떤 물질이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칼슘과 결합한 상태는 다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상태에서 요거 되기까지 이렇게 쭉 가죠. 그리고 요 상태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가열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 상태에서 또 뭐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수소는 다 빠져나가고 여기서 이제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칼슘 카보네이트가 됩니다. 그죠? 그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약 450에서 한 뭐 700도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칼슘 카보네이트가 안정하게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가열하면은 어떻죠? 또 뭐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가열해도 이제 무게가 안 변하는데 최종 그 무게는 성분은 칼슘 옥사이드다. 그죠? 대체로 우리가 이제 산소가 존재하면서 온도를 올려서 가열하면은 결국은 옥사이드만 남습니다. 이제 옥사이드는 일반적으로 되게 안정해요. 이렇게 칼슘이 이제 있는 성분을 우리가 칼슘만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도를 한 800도 이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여기다 올린 상태로 놔두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 프로덕트는 칼슘 옥사이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킨 다음에 이 무게를 정확히 재면은 어때요? 애당초 칼슘의 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사실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철 있죠, 철.
철을 일단은 어쨌든 이 철이 들어있는 용액 중에 있는 철을 전부 다 침전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처럼 이 포메이트로 침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가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예 높은 온도에서 여기는 보세요. 850도 정도 이제 또는 그 이상 이거를 이제 1시간 정도 가열을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물질 그죠? 가열을 한다고 해서 이런 유기물은 참 여기 비금속은 전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안정한 형태인 페릭 옥사이드, 그죠? 이걸 이제 헤마타이트 이렇게 또 약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게는 정확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료에 들어있던 철의 양을 또는 농도를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 정밀도가 무지 높아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그래비메트리는 간단하면서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마그네슘 이게 암모늄 포스페이트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때는 1100도까지 올려서 가열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때는 이 포스페이트, 포스포러스 이것은 또 날아가지 않고 마그네슘 이게 뭡니까 이름이 다이포스페이트인가요? 어쨌든 이런 물질이 안정하게 존재합니다. 그죠? 네, 이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열을 가하면은 이렇게 무게 변화를 알 수 있고 어쨌든 열을 이제 높은 온도에서 가하게 되면 가장 안정한 물질인 산소가 존재할 때는 옥사이드가 일반적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기기가 있어요. TGA.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은 칼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싼 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가열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무게를 재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십시오. 요게 이제 이거네요. 칼슘 살리실레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 아까 요거였으니 그렇습니다. 요게 이런 물질. 이제 이것이 두 개의 분자가 하나의 칼슘 이온과 결합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가열하면 이렇게 해서 200도씨에서 물이 떨어져 나가고 300도씨에서는 이것이 이런 구조가 되고 500도씨에서는 칼슘 카보네이트 그리고 700도씨 이상이 되면은 칼슘 옥사이드가 된다. 이렇게 구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비메트리 분석의 하나의 예. 보시면요. 피페라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피페라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커머셜 머티리얼에 이게 들어있는데 이 양을 분석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무게 분석법으로 이제 분석해봐라 할 때는 일단은 여기입니다. 아세틱 애시드 요거랑 결합시키면은 이런 물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물질이 이제는 침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대 2로 결합을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여기 아시테이트 요 이온이 여기 피페라진이 여기 양쪽에 요 플러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대 2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0.312g 샘플이 있어요. 여기 이제 피페라진이 들어있는 샘플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세틱 애시드를 이제 가합니다. 1ml를 가해서 침전을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침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걸러서 이제 110도씨에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 물질을 순수한 상태로 얻었다고 해보십시오. 그 양이 0.711g이다. 그때 웨이트 퍼센트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피페라진의 웨이트 퍼센트를 구해라. 뭐 간단하죠, 그죠? 요거 정확한 피페라진의 포뮬러 매스를 알 수 있고 아세틱 애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무게를 이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요 순수한 상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피페라진의 양을 구한 다음에 최초 샘플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양을 샘플로 무게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십시오. 먼저 침전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의 분자량 그죠? 또는 이제 포뮬러 매스 그죠? 보면은 이것이 206.240이다. 그런데 얻어진 것이 0.711g이니까 이걸 이 포뮬러 매스로 나누면은 3.453 곱하기 10-3승몰이 된다. 이때 이제 그람 피페라진 얼마입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두 개를 더하면은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1대 2니까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피페라진의 양이 얼마죠? 그죠? 요 B로 갖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206.240 중에 피페라진은 이 정도 86.136이니까 요게다가 몰, 이 전체 몰에다가 이게 1몰에 피페라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에 이제 포뮬러 매스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피페라진은 0.2974g이다. 근데 원래 시료가 이 정도니까 요 질량을 원래 시샘플의 질량으로 나누면은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티지가 되죠. 이때는 95.14%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하나 용어가 있는데 그래비메트릭 팩터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침전이 됐는데 이 침전 중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같이 침전이 됐잖아요.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말하면 분유를 뜻합니다. 그죠? 이 경우에 피페라진 다이아시테이트 중에서 피페라진은 얼마입니까? 요 포뮬라 매스를 이것이 프레시피테이트의 포뮬라 매스를 나눈 값이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래비메트릭 팩터다. 요 B는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0.7121g 중에도 피페라진의 이 그람이 얼마냐? 요 B는 항상 일정하니까 요 B로 풀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체계적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비메트릭 팩터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예.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어떤 이 망간 이온이 이걸 침전을 시켰어요. 이렇게 됩니다. Mg2P2O5다. 그럼 어때요? 요거 하나당 망간이 2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망간의 원자량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요게 요 물질 하나당 그죠? 망간이 2개가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그네슘이 2개가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이거 곱하기 이제 원자를 한 다음에 나누기 이 전체의 포뮬라 매스. 이게 바로 그래비메트릭 팩터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풀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의 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켈 이제 어떤 이 스틸에 니켈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그래비메트리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걸 녹여야 되는 거죠. 녹인 다음에 그러면은 니켈도 다 녹아나서 이가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침전시키기 위해서 침전제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과연 어떠한 특정한 이온을 침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침전제가 필요하냐? 니켈 같은 경우에는 DMG, 그죠? 이게 DMG가 뭐죠? 다이메틸 글리옥심 이겁니다. 다이메틸 글리옥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대2로 결합해서 이렇게 배유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침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침전을 이제 만든 다음에 뭐 조건만 우리가 맞춰주면 되죠. 이걸 녹이기 위해서, 스틸을 녹이기 위해서는 이 강산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DMG를 집어넣어서 침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걸러서 씻고 콜드워터로 씻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따뜻한 물로 씻으면요, 이것이 녹아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콜드워터, 그죠? 얼음물로 이제 잘 씻은 다음에 말려요. 말린 다음에 무게를 정확히 잽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의 무게로부터 이렇게 얻어졌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샘플에 있던 니켈의 우리가 양을 구할 수가 있다.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뭐 이렇게 여기는 보실까 A번, B번 여기 뭐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1.1634g 스틸이 이 정도의 프레시피테이트를 얻었다. 그때 니켈의 퍼센티지가 얼마냐? 여러분 위에 앞에 내용을 보고서 근데 제가 굳이 지금 뭐 분석화학 이렇게 이론 강의하는 게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도면은 능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mixture of Q complex라는 게 이제 있어요.
요게 이제 Q라고 요게 이제 Q가 됩니다. 뭐 이름을 그냥 Q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알루미늄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배결합을 해서 요게 침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요 리간드 세 개가 결합하고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 두 개에 섞여 있는 샘플의 요 무게가 1.0843g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러면은 과연 이 여기에 요 물질이 는 얼마가 들어 있느냐? 그거만 알면은 여기서 빼면 요게 나오죠. 그죠? 그걸 한번 분석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무게 분석법으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한데 일단 이 시료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돼요. 이거는 그죠? 다 산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요 컴플렉스는 마그네슘 옥사이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X로 놓고 이거를 Y로 놔서 이게 두 개를 더했더니 1.0843g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때 이제 알루미늄의 몰수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알루미늄의 몰수는 이렇게 되죠. 400 요게 X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두 개가 모여줘야지 Al2O3가 되니까 이때는 2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요것을 2로 곱해야 되느냐 나눠야 되느냐는 여러분 문제를 잘 보세요. 일단은 Al2O3가 돼야 될 때 이때의 몰수는 원래 이것에 2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곳에 알루미늄 옥사이드 몰수는 얻어진 거 이거 X 나누기 459.43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요? 이것은 잠깐만요. 몰수니까 이게 여기 그렇죠. 요게 이제 하나가 요게 두 개 됐으니까 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양은 이것의 분자량으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것으로부터 요거를 구하려면 알루미늄을 구하려면은 이거는 하나 두 개가 있고 요게 하나니까 실제로는 여기 하나의 이런 물질에 그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곱해야 되는데 이때는 요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몰수를 구하기 때문에 2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2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101.96을 곱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이게 이제 포뮬라 매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곱하면은 이게 전체가 뭐냐면은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매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렇게 책에서는 하나의 식으로 그냥 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뭐 꼭 이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편한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옥사이드에 대해서도 풀 수 있어요. 이때는 2분의 1을 곱할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당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이런 어떠한 팩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됐어요? 여기 여기 보시니까 0.1344g이다. 이렇게 전체 이게 요게 이제 얻어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전부 다가 히트 트리트를 해가지고서 얻어진 그런 무게가 0.1344g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열처리를 해서 얻었습니다. 요 식을 풀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에 앞에 x 플러스 y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요 두 개의 연립방 정식을 풀게 되면은 x는 0.3003g이다. 그죠? x 요거 알루미늄 Q3 그러니까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이거를 요거로 나누면 되는 거죠. 곱하기 100 하면 27.70%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은 이렇게 침전을 시킨 다음에 이걸 잘 씻어서 다른 불순물들을 없애고 높은 온도에서 열칠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가능한 계산입니다.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